자, 이제 어디 할 차례냐면 페이지 23페이지 할 겁니다. 페이지 23. 자, 이제 뭐가 나오냐면, 자, 요거 가지고는 자, 절대 압력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런 말이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절대라는 말은 항상 이런 뜻을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느 곳에 가서도 적용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지상에서는 그러면 일단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이 표면에 눌러주는 압력이 없을 때 이 압력은 0이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지구상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가 있게 되느냐면 대기압이 있다 이런 얘기죠. 여기에 대기가 존재하고 이 누르는 압력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압력이 있고요. 그 다음 그러면 여기에 가령 어떤 자 고압가스 통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뭘 해줬느냐면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서 여러 가지 고압가스를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대기압에다가 뭐 해줬다? 추가적인 압력을 가해준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이만큼. 그러면 요걸 측정하는 것은 뭐냐? 압력계가 측정을 합니다. 그 다음 또는 우리가 진공을 잡아준다 이러죠? 그러면 이것보다 뭐 해주느냐? 낮은 압력으로 측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것을 이게 뭐다? 진공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다시 여기다 써보겠습니다. 절대압력은 자, 기본적으로 뭐에다가 대기압에다가 자, 플러스 압력이 높아졌다 그러면 압력 게이지 압력. 압력 게이지 압력을 넣으면 되겠죠? 아니면 자, 대기압보다 낮아졌다. 그러면 어디의 압력? 진공계의 압력을 넣으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요거 개념상으로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요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절대압력은 항상 압력계의 압력보다 높다. 지상에서는. 맞죠? 뭐가 있으니까? 대기압이 있으니까. 하나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계산 문제를 낼 수도 있어요. 계산 문제. 만약에 진공계의 압력이 있다 이러면 뭐 해주면 되고 대기압력에서 진공계의 압력을 빼면 되고. 아시겠죠? 또 한 가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겠죠. 절대압력과 대기압력을 주고 압력계의 압력을 구하라 이러면 빼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이런 계산 문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자,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을 측정하는 자, 게이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압력계라고 한다. 자, 이런 얘기고. 그다음 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진공계 또는 진공게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여기다가 플러스 자,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과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 두 가지를 동시에 측정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뭐라고 한다? 연성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 소방에서 또 얘기를 할 텐데 자, 이런 것도 기본적으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자, 힘들면 일단 뭐부터 알면 되겠습니까? 여기부터 알면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와 자, 대기압 플러스 자, 게이지 압력, 계기압이다 이런 얘기고요. 자, 이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한다? 계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는 뭐가 있고 플러스 압력계의 압력이 있고 또는 마이너스 뭐가 있다? 진공계의 압력이 있다.
자, 이런 거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여기다가 이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고기압이다, 저기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지구상에 이런 대기 압력을 평균을 내는 것을 표준 대기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대기압은 자, 이제 우리가 기초 과정을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조금만 더 얘기를 해봅시다. 기초 입문 과정에서 표준 대기압의 의미를 말씀드렸어요. 자, 이런 얘기 했어요. 여기 토리첼리의 실험이 이렇게 나와 있죠. 토리첼리 효과라고 그래요. 토리첼리라고 하는 사람이 자,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냈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런 얘기죠. 여기 시험관을 어디에다가 수은에다가 수은이 뭡니까? 화기올 Hg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기가 지금 전체가 진공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전체가 진공이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진공이니까 수은이 이 속으로 완전히 빨려 들어가서 이 진공관을 다 채웠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채웠어요. 채웠는데 진공관을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높이고 조금 더 높였더니 더 이상 차오르지 않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높이를 차오르는데 수은은 은색이죠. 그러니까 자 이렇게 돼요. 얼마까지 차오르느냐 했더니 이 녀석을 뭐 해도 이렇게 기울이더라도 항상 그 높이가 똑같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수은의 무게와 수은의 압력과 그 다음에 뭐하고 같을 때까지 대기압, 누르는 대기압의 압력이 같을 때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높이가 얼마냐? 76cm 그러니까 밀리미터는 얼마냐? 760 밀리미터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자, 표준 대기압 1 대기압은 1 ATM은 그래서 공학에서 많이 쓰는 단위 중에 하나가 뭐냐면 760 밀리미터 단위가 Hg 이렇게 돼 있죠. 이것은 뭐다? 수은의 수은기 등의 높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자 이걸 가지고 뭘 해봤더니 물을 넣어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한글로 수은이라고 안 쓰고 화학기호를 썼어요. 물을 H2O라고 썼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 높은 강의를 듣고 있습니다. 자, 농담이고요. 자, 그래서 자 이런 얘기죠. 그래서 했더니 물은 수은보다 훨씬 가볍죠.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진공을 잡아놨더니 요 얘기가 어디서 나오냐면 고3 물리에 나와요. 고3 때 막 예비고사 준비할 때 나이 나온다. 어쨌든 자 그래가지고 요 높이가 몇 미터였더라? 10.33미터였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제가 조금 순서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수두로 말하면 1대기압은 얼마더라? 10.33m AQ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서 바로 갑시다. 바로 가면 이거 알 수 있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몇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인가는 알 수 있죠.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면 0.1을 곱해주면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오죠. 그러니까 1.033 킬로그램 per 제곱센티미터가 나올 겁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 다음 10.33m에다가 자 이렇게 했어요. 1m의 Q는 자 이거 몇 킬로파스칼이었습니까? 자 다시 반복합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헥토라고 하는 것도 있고 킬로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 메가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죠. 자, 원래 이렇게 단위수를 나타내는 것들은 전부 다 대문자로 쓰는 게 원칙인데 킬로만 절대 온도 K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뭘 썼다? 소문자를 썼다. 자, 이렇게 이것만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1m의 AQ는 몇 킬로파스칼? 9.8킬로파스칼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10.33m에다가 9.8을 곱해보면 되겠네. 그래서 자, 얼마가 나온다? 101.3 뒤에 뭐 있겠죠? 킬로 파스칼이 나옵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 헥토파스칼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013 헥토파스칼이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우리가 흑백 텔레비전을 보던 시절의 기압은 뭘로 표시를 했냐면 밀리바라고 하는 걸 썼어요. 기억하십니까? 김동완 통보관? 그렇죠? 딱 잘생긴 중년 남자가 막 일기예보를 통보를 합니다. 그때도 우리가 열심히 봤죠? 근데 요즘은 아무리 예쁜 아나운서가 일기예보를 막 해도 안 보죠? 참 시대가 변했습니다. 자, 그래서 1013 얼마다? 밀리바 이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이거 가지고 한 문제가 나왔어요. 다음 중 1표준 대기압과 다른 것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걸 전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숫자가 어려운 분들은 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네. 일단 치워.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상식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 이제 여기에다 조금 더 얘기를 해봅시다. 10.33m네.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펌프 있죠? 펌프가 여기 돌려가지고 여기 진공을 잡아요. 그러면 물을 흡수할 때 자,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펌프의 축중심에서부터 어디까지? 펌프가 흡입하는 저수지의 수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흡입 수면까지의 높이를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것을 흡입 양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흡입 양정은 무조건 늘릴 수 없네요. 아무리 진공을 잡아도 뭐에 따라 달라지겠습니까? 하나는 대기압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압이면 압력이 눌러주는 게 낮아지겠죠. 덜 올라가게. 그러면 아무리 고기압이라도 고기압만큼밖에 올라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0도씨 때 0도씨 일기압 때 이론상으로 몇 미터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10.33m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실제로는 갈 수 있다 없다? 마찰 손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몇 미터 정도 올라가냐면 7미터 정도 올라갑니다. 빨아들일 수 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자, 지금 우리 이 시간에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대압력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의 합인데? 자, 대기압과 계기압의 합인데, 그렇죠? 여기서 계기압이 압력 게이지보다 높은 압력일 때, 다시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일 때는 압력이고, 그 다음에 자, 대기압보다 낮은 압력일 때는 뭘로? 진공계의 압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다음 대기압보다 높은 압력과 낮은 압력을 측정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연성계라고 한다. 자,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 표준 대기압이라고 하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1 ATM 그러니까 조금 거시기 하네요. 자, 넘어갑니다. 넘어가기 전에 23페이지 제일 밑에 OX 문제가 있네요. 자, 여기 박스 날개 부분에 있는 것은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제 지문이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어요. 자, 한번 볼까요? 기출문제지문 23페이지. 절대 압력은 게이지 압력과 그때의 대기압의 합이다.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물의 높이 1m는 압력으로 나타낼 때 약 9.8 킬로파스칼이다. 맞는 얘기죠? 자, 맞는 것도 있고 이제 틀린 지문도 있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뭐가 나오냐면 마찰 손실 수두가 나와 있네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배관으로 자, 일정한 압력을 보내줬을 때 자, 이 배관을 통과하는 압력이 똑같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P1하고 P2하고 같을 수가 없죠. 중간에 뭐 때문에 압력 손실이 생겼다 이런 얘기죠. 그럼 우리가 배관을 설치했을 때 이 압력 손실을 예측할 수 있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으로 비용과 효율과 목표는 압력으로 보내줄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압력 손실 수두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 여러분들이 그 옆에 나와 있는 횟수를 봐도 제법 나왔죠? 적어도 3회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일단 식을 한번 봅시다. 자, 압력 손실 수두 H라고 하는 것은 자, 힘들어도 기억을 합니다. 자, F 그다음 뭐가 있습니까? D분의 L 그리고 밑에 뭐가 나와 있다? 2G분의 V 제곱이 나와 있다. 자, 그래서 F는 이 배관 표면의 거칠기를 나타내는 일정한 숫자입니다. 상수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마찰, 손실, 계수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L은 자, 우리가 길이를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랭스라고 하죠. 아, 괜히 썼다. 제가 영어 단어를 다 아는 게 아닌데 몰라 나. 아, 제가요 33,000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를 죽어라고 한 10번을 외웠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것은 뭐냐면 배관의 길이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그 다음 D는 다이어미터입니다. 직경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배관 원의 크기를 나타낼 때 소문자 D로 나타낼 때도 있고 때때로는 대문자 D로 나타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봐야 돼요. 왜냐하면 어떤 때는 두께를 D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D는 뭐다? 배관의 자, 관경, 관의 직경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고 자, G는 중력가 속도죠. 자, 그 다음 V는 이것은 뭐다? 유속이라고 합니다. 유체의 속도입니다. 이렇게 쓰죠. 자, 유속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유체의 속도고 그럼 유체는 뭐냐면 흐르는 물체란 뜻이에요. 흐르는 물체는 자, 고체는 흐릅니까? 안 흐릅니까? 고체 흐름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액체나 기체의 흐르는 속도를 뭐라고 한다? 유속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식을 기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돼요. 근데 자, 여러분들 일단 자, 거기 24페이지 밑에 예제 한번 봐봐요. 이런 문제도 나왔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배관의 마찰 손실 수도 계산 시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옳은 거 모두 골랐다. 그러면 자, 배관의 관경. 자,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몰라도
기본적으로 요 지나갈 때 길이, 관의 크기, 그렇죠? 또 한 가지 유체의 속도,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거라고 하는 건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거기 보시면 배관의 관경도 있고 배관의 길이도 있고 배관의 유속도 있고 그다음 또 뭐가 있습니까? 마찰 계수까지 나와 있네. 자, 그러니까 그러면 결론적으로 뭡니까? 다. 이 문제 어려운 문제예요, 쉬운 문제예요? 따지고 보면 이런 문제는 틀리면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여기서 시험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마찰 손실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찰 손실 계수나 자, 배관의 길이나 그 요속이 큼에 따라서 증가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는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다가 유속은 여기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제곱. 그래서 여기에 뭐가 붙느냐? 반드시 제곱자가 들어갑니다. 자, 그렇게 해놓고 여기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면 이렇게 표현을 해요. 뭐라고 하더라? 비례한다고 하더라. 자, 그래서 자, 마찰 손실 계수에 비례한다, 배관의 길이에 비례한다, 유속의 뭐에 비례한다? 제곱에 비례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한 줄밖에 안 나와. 당분간은 마찰 손실 계수에 마찰 손실 수두에 관하여 잘못 얘기한 것은 이렇게는 이제 이런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자, 그러면 여기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배관의 관경이나 중력 가속도에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여기는 뭐라고 얘기할 거다? 반비례한다고 할 거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주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마찰 손실 수두라고 하는 것은 마찰 손실 계수에 비례하고 배관의 길이에 비례하고 요속의 뭐에 비례한다? 제곱. 배관의 관경과 중력 가속도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사실 이거 계산 문제로도 나왔어요. 근데 계산 문제 이거 어렵겠어요, 쉽겠어요? 어렵지 않지, 귀찮지, 그렇죠? 대입해가지고 일일이 계산기 두드려야 되잖아요. 이 계산 문제 얘기할 때마다 짜증나는 게 뭐냐면 공학용 계산기를 이 새끼들이 못 갖고 들어가게 해요. 새끼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그분들도 인격이 있을 텐데 잘 못하니까 요거도 먹는 거죠.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글쎄 미국이 잘하는 짓인지 못하는 짓인지는 몰라도 미국은 초등학교 다닐 때 수학 계산 문제를 계산기로 두드려서 계산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창의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계산기 못 가지고 들어가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공학용 계산기는 프로그램이 돼요. 공식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럼 또 어때서? 그것도 능력 아닙니까? 어차피 지금 누가 일일이 이렇게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어쨌든 자, 24번, 24페이지 OX 문제 한번 보고 지나갑시다. 자, 1번 마찰 손실은 관의 길이 손실 계수에 비례하고 관경에 반비례한다. 자, 이거 어때요? 맞는 얘기죠? 자, 2번. 자, 유체의 마찰력은 접촉되는 고체 표면의 크기, 거칠기, 속도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비례한다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배관 내를 흐르는 물의 배관 표면과의 마찰력은 물의 속도에 반비례한다? 틀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 대해서 쫄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씩 배워서 OX 볼 때는 잘 풉니다. 섞어 놔가지고 이걸 기억하느냐가 문제가 되는 것이지. 자, 그 다음 이제 유체에 관한 기본적인 법칙 중에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 뭐냐면 연속의 법칙입니다. 자, 그래서 연속의 법칙을 얘기를 해봅시다. 연속의 법칙. 자,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는 어떤 개념이 있냐면
유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유량. 그러면 일단 자 이런 얘기죠. 흐르는 물체의 양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유량은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유량은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양이라고 하는 것이니까 양은 두 가지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질량으로 표시할 거냐 부피로 표시할 거냐. 일단은 부피로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물이나 액체나 기체의 양이니까 이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부피 최적이 뭐가 있냐면 뭐다? 단위 시간 동안 흘러가는 물의 양을 뭐라고 한다? 유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단위는 자 그래서 유량을 우리가 보통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영어로 뭐로 한다? Q, quantity 뭐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자 이거 단위는 뭐겠어요? 입방미터.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이면 뭘로? 아워나 또는 미니트나 또는 입방미터 퍼 세컨드나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또는 뭐 이렇게라도 할 수 있겠습니다. 리터 퍼 아워, 리터 퍼 미닛, 그 다음에 리터 퍼 뭐가 있다? 세컨드.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계산 문제 때는 미리 얘기하면 쪼를라나 계산 문제 때는 이런 시간 변환을 상호간에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뭐 60을 곱하거나 나눠주면 되겠죠? 또는 입방미터를 뭘로 바꿀 수도 있어야 되겠어요? 리터로 바꿀 수도 있으면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생각을 하면 되겠죠. 뭐 그건 문제 풀이 때 생각하면 되고 계산 문제 때. 자, 그래서 부피 나누기 시간인데 단위 시간인데 자 배관에서는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배관이 있어요. 배관이 있을 때 유량을 어떻게 표현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자 이 배관의 단면적을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면 A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물이 단면적을 통해서 요만큼 지나갔다 이런 얘기예요. 요만큼 단위 시간 동안 갔습니다.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 자, 여기를 S라고 하면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는 뭐가 됩니까? 유속이죠. 그렇죠? 그래서 자, 여기 요만큼. 자, 여기를 우리가 뭐라고 할 거냐? 유속. 유체의 속도 V가 있다면 결국에 이게 뭐가 된다? 유량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유량 Q는 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량 Q는 뭐 곱하기 뭐가 된다? 배관의 단면적 곱하기 뭐가 됐어요? 유체의 속도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기 앞에서 전부 다 자 부피는 항상 3등이죠. 면적은 뭐가 되고 제곱미터이고 유체의 속도는 뭐가 됩니까? 미터 퍼 세컨드든지 뭐 등등등이 나올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것을 해보면 이렇게 하면 뭐가 된다? 입방미터 퍼 세컨드가 나오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줘야 되는 것은 유량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와 무엇의 곱으로 있다? 단면적과 유속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첫 번째. 두 번째.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를 낼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뭘 낼 수도 있겠습니까? 배관의 단면적과 유속을 주고 유량을 구하라 이럴 수도 있겠죠. 또는 자 오른쪽에 날개를 보면 V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A분의 Q로 나와 있죠. 그럼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뭘 구하라? 유체의 속도를 구하라 이럴 수도 있죠. 이게 계산 문제로 한번 나왔어요. 이런 것도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는 뭘 구하라?
단면적을 구하라 이렇게도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러니까 V는 자, 파생해서 V는 뭐가 될 수도 있고 A분의 Q가 될 수도 있고 A는 뭐분의 보다 V분의 Q가 될 수 있는데 자, A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원의 단면적과 같죠. 파이 R 제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직경을 R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 뭐다? 2분의 D라고 한다면 이거 직경이죠? 또는 소문자 D로 해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파이 2분의 뭐가 된다? D의 제곱. 그래서 파이 4분의 D의 제곱이 되네요. 아시겠죠? 자, 요거 파이는 뭐가 됩니까? 3.14 원주율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에 대해서 풀었더니 자, 직경 D에 대해서 풀었더니 자, 거기 책에 나와 있죠. 직경 D에 대해서 풀었더니 자, 이런 말이 나와 있습니다. D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루트 뭐분의 뭐다? 파이 V분의 4Q다. 그래서 요거 계산 문제가 실무에서 나왔습니다. 계산 문제가 그러니까 실무에서 나왔다는 얘기는 시설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또는 이거 3.14하고 4를 꺼내면 자, 1.13 뭐가 되더라? 루트 V분의 Q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V하고 Q하고 이게 헷갈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유량이 많이 지나가려면 광경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그렇죠? 유속이 빠르면 광경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자, 이런 얘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요거 쉽게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두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런 얘기가 됩니다. 두 번째는 연속의 법칙에서 중요한 얘기는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광경이 다르다면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 이쪽의 광경을 뭐라고 하고 A1이라고 하고 이때 유속을 뭐라고 하고 V1이라고 해보자 이런 얘기예요. 자, 이 녀석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가겠네. 그렇죠? 그러면 이때 A2, V2가 있다고 한다면 어떤 관계가 성립하겠느냐? 그러니까 배관에서는 유량이 변하진 않겠죠. 그러면 이것이 배관 내에서는 뭐가 될 거다? 유량이 일정하게 되니까 뭐가 성립한다? A1, V1은 뭐가 돼요? A2, V2가 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A1이 커지면 A1이 증가하면 어떻게 됩니까? V1은 감소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자, 배관의 단면적이 여기 몇 배가 되면 2배가 되면 유속은 몇 배가 된다? 2분의 1배가 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관의 직경이 2배가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 길이는 단위가 미터죠? 그 다음 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면적은 길이에 얼만큼 변하느냐? 제곱배로 변합니다.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광경이 2배가 되면 단면적은 몇 배가 되고 4배가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유속이 몇 분의 1로 줄어든다? 4분의 1배가 되겠죠. 자,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관경이냐, 단면적이냐. 그러면 자, 여기 마찰 손실 얘기를 해봅시다. 광경을 2배로 했다. 광경을 2배로 하면 마찰 손실 수준은 몇 분의 1로 줄어요? 저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연속의 법칙하고 헷갈리면 안 되죠. 여긴 그대로 광경이 나왔으니까 마찰 손실은
몇 분의 1로? 2분의 1만큼 줄어들겠네. 연속의 법칙과는 다른 얘기다. 자, 이렇게. 그래서 여기 두 가지 얘기를 할 수 있겠네요. 하나는 이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연속의 법칙은, 자, 유량은 뭐과 무엇의 곱이다? 단면적과 유속의 곱이 어떻게 되었다? 일정하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자, 이럴 때 뭐가 성립한다? A1, V1은 A2, V2와 같다. 그 다음 단면적이 2배가 되면 유속은 2분의 1배가 되고, 그렇지만 관경이 2배가 되면 단면적이 몇 배가 되므로? 4배가 되므로, 자, 유속은 몇 분의 1이 되더라? 4분의 1배가 되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사이펀 원리를 얘기를 해봅시다. 사이펀 원리가 얘기가 되어 오는 곳은 딱 두 군데인데, 그 중에서 요거예요. 원리 얘기가 나오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 우리 기초과정에서 트랩에 관한 얘기를 했었는데, 트랩의 종류만 봤었죠? 거기에 봉수가 없어지는 원인이 있습니다. 봉수 파괴 원인이라고 하는데, 그때 기본적으로 이제 자기 사이펀 작용과 유도 사이펀 작용이 있어요. 그런데 자, 여기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을 보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지금 이렇게 됐다고 해보자고요. 여기다가 배관을 설치해 가지고 물을 이 대롱에도 가득 채워 놓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채워 놓으면,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 부분의 압력과 이 부분의 압력의 차이가 있어서 이쪽은 내려가려고 하는 힘이 세죠? 이쪽보다는 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P2 쪽에 물의 압력이 커요. P1 쪽에 물의 압력이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P2의 물이 어디로 갈 거다? P1으로 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물이 따라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물이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수위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만큼의 수두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물이 연속적으로 흘러가게 될 수 있도록 해주는 원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사이펀 원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가 됐죠? 자, 그래서 가령, 자, 우리 트랩에서 기초과정에서 얘기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화장실에 가보면 세면대 이런 식으로 배관이 되어 있는 것들 많죠. 그래서 여기 물이 있는데 물이 이만큼 채워져 있고, 여기 채워져 있는 물을 우리가 봉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물을 버리면 요 녀석이 이렇게 홀라당 넘어간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찌꺼기까지 같이 끌어가기 때문에 자기 세정작용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물을 많은 양을 한꺼번에 버리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대로 사이펀 원리가 적용이 돼서 여기 있는 물을 전체를 다 끌고 내려가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자, 이 트랩을 우리가 뭐라고 하고? S트랩이라고 하고, 이런 S트랩은 사이펀 작용에 의해서 봉수가 없어지네. 자, 이런 작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자기 무슨 작용이라고 한다? 사이펀 작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거 넘어가는 거 멈추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 이거 뽑으면 돼요? 그럼 물 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그 기름 넣는 호스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생긴 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여기 있는 벤트를 빼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다 뭘 해주면 된다? 공기를 통하게 하면 기압차가 해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사이펀 원리가 있었다, 이런 얘기고요. 자, 그래서 25페이지 하단을 봅시다.
25페이지 오른쪽에 날개에 OX 문제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동일한 양의 물이 배관 내를 흐를 때 배관의 단면적이 2배가 되면 물의 속도는 4분의 1배가 된다? 그럼 맞는 얘기다, 틀린 얘기다? 틀린 얘기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갑니다. 26페이지 알아두기에서 보시면 13회 때 13회 등등에서 1번, 2번, 3번, 4번, 5번 지문들을 변용해서 냈어요. 요거 하나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베르누이 정리에 의하면 유속이 빠른 곳이 정압이 작다, 이런 지문이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유체에 관한 오늘날에도 가장 적용을 받는 공식이 베르누이 정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항공기가 날아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이제 소방기계기사 시험을 볼 때 가장 필요한 공식이 요겁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베르누이 원리는, 자, 그 밑에 나와 있죠? 속도수도. 공식은 압력수도부터 나와 있는데 어쨌든 그냥 이렇게 합시다. 수도 플러스 위치수도 플러스 압력수도의 합은 어떻는가? 일정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유체가 여기서 이렇게 변하게 되면, 자, 뭐가 변했습니까? 높이도 변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속도도 변했고, 만약에 이렇게 변하게 되면 그래도 뭐가 된다? 이 합은 항상 일정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일정할 거다. 그런 얘기인데, 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배관이 평행할 때, 배관이 평행하면 이 위치에서 이 위치로 간다는 것은, 자, H1이나 높이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아. 그러면 위치의 수도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가령 이런 얘기, 속도 수도가 이 녀석이 증가하면 압력 수도는 증가할 거다, 감소할 거다? 감소할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속도 수도가 느려지면 압력 수도는 어떻게 되고?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이 압력 수도를 뭐라고 표현을 했느냐면 정압이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속도 수도를 뭐라고 해놨느냐면 유속, 이렇게 표현을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는 유속이라고도 하고 또는 정압 대신에 뭐라고도 얘기를 하냐면 동압,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생각을 해보세요. 연속의 법칙에 의하면 여기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보자고요. 자, 유속이 어디가 빠르겠습니까? V1이 빠르겠습니까? V2가 빠르겠습니까? V1이 당연히 빠르겠죠. 그러면 물이 올라오는 높이가 다를 거예요. 그러면 P1과 P2에서, 자, 유속이 빨라지면 압력이 어떻게 됩니까? 정압이 커질 거다, 작아질 거다? 증가하면 정압은 어떻게 된다고요? 감소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합시다. 여기 배가 이렇게 평행하게 가면, 평행하게 가면
유속은 방향이 화살표가 잘못됐죠. 이렇게 평행하게 하면 요 사이에 있는 유속이 어떻게 될 거다? 빨라질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느려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 물이 양쪽으로 가해지는 압력은 작아지고 이쪽에서 누르는 힘은 어떻게 될 거다? 더 커질 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배는 직선으로 가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만나게 되겠죠. 이게 뭐 때문이다? 베르누의 원리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속도로에서 큰 버스 옆에 죄송합니다. 티코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티코가 가면 본의 아니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여기로 쏠리죠. 이게 뭐 때문이다? 베르누의 원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속이 커지면 정압이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로 이렇게 이쪽으로 가해지는 압력을 정압 이렇게 된 동압, 정압. 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나중에 또 이 얘기를 뭐 이거 가지고는 시험 문제가 안 나오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를 하자고요. 자, 여기까지. 자, 오늘은 첫날이니까 지금 진도를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3개월 동안 이걸 다 끝내려고 그러면 속도가 조금 더 빨라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조금 더 속도를 빨리 해서 나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 시간에 지금 뭐 배웠습니까? 정리 한번 해봅시다. 뭐 배웠어요? 예? 그러니까 일단 뭐 배웠죠? 이런 거 배웠습니까? 그렇죠. 절대압력은 대기압 플러스 뭐다? 계기압이다 이런 얘기고 이 속에 두 가지가 있었죠. 하나는 압력 게이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압은 진공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요 얘기 됐어요. 그 다음에 요 무엇에 관한 얘기도 하고 표준 대기압도 얘기를 했네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 또 얘기를 했습니까? 마찰 손실 수도 H는 F 뭐분의 뭐다? D분의 L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2G분의 V 제곱이다. 자, 이런 얘기 했었죠. 자, 이럴 때 공식 확실합시다. F 그 다음 D분의 L 그 다음 뭐가 있다? 2G분의 V 제곱이다. 자, 요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또 얘기를 하고 연속의 법칙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Q는 뭐가 되더라? 유량은 뭐와 뭐 제곱이다? 배관의 단면적과 AV 외워놓고 AV가 뭔지 모르면 곤란하죠. 자, 그래서 배관의 단면적과 뭐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 유속의 곱으로 되어 있고 몇 가지를 얘기를 할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놓고 이것에 따른 개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무슨 얘기했어요? 지금 베르누이 원리 잠깐 얘기했습니다. 시험 문제 지문에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한번 보는 것이고 자, 이 정도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급수 일반상에서부터 자, 이제 급수에 관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갑니다. 자, 쉬시겠습니다.